어, 우리 운동 파트를 조금 좀 정리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운동 그러면 이제 어떤 속도하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크게 등속인지 아니면 등가속인지 이것까지 이제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직선 운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직선 운동. 그래서 직선 운동으로 그리고 등속으로 움직이는 그런 물체 또는 등가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들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루느냐? 바로 이렇게 다중 성광 사진이나 아니면 그래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죠. 다중성광 사진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찍었을 때 같은 시간 간격인데 지금 이동한 거리가 다르다. 이 얘기는 뭐다? 그만큼 속력에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시간 0.1초 동안 A보다 B가 훨씬 멀리 이동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B가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캐치해야 될 게 얘네들이 간격이 일정하죠. 네, 간격이 일정하다는 건 등속으로 달리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속력의 단위 미터 퍼 세크 또는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서로서로 이제 변환해 보는 거 해봤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아주 막 매끄럽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조금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어, 1시간이 3,600초 이런 거는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등속 운동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등속 운동 그러면 다중성광 사진에서 의해서 지금 같은 시간 간격 동안 같은 거리를 이동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럴 때도 보시면 자동차의 어느 부분을 봐야 돼요? 같은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간격을 측정을 할 때 뒷바퀴를 설정을 했다. 그럼 여기서 뒷바퀴까지 요 거리를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여기에서는 뒷바퀴를 설정해 놓고 앞바퀴까지 요 간격을 보시면 안 된다. 네. 그거 가끔씩 실수를 하니까 꼭 유의를 하시고요. 자, 그 간격에 대해서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표에서 지금 1, 2, 3, 4, 5초 해서 4, 8, 12, 16, 20으로 늘어났을 때 걔네들이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어떻게 된다?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다. 이때 가로축, 세로축, 시간과 거리 그래프일 때 얘네들이 이 시간, 변한 시간,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잖아요. 고로 시간분의 거리에 해당하는 요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이것이 또한 속력이 된다. 근데 잘 봤더니 이 기울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등속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과 속력으로 나타내 보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속력이 변하질 않아. 일정해. 네, 그래서 등속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로축, 세로축이 어떤 물리량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구분해 봐야 되겠고요. 특별히 요 시간 이동 거리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이었던 것처럼 시간 속력에서는 어떤 값이 또 의미가 있냐면 요 면적이 의미가 있더라. 요 면적. 거지속이죠, 거지속.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인데 시간과 속력을 곱한 값이 요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면적이 바로 거리가 된다.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넘어가서 두 번째가 이제 등가속 운동이었어요. 등가속 운동이란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 속력이 왜 변하냐? 속력이 변하려면 바로 힘이 작용할 때만 변하죠. 힘 F는 ma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속도가 속력의 변화값인데 그 속력이 변할 때는 m분의 F라는 값으로 결정이 된다. 즉 힘이 있다? 그러면 가속도가 존재한다 라는 뜻이죠. 대표적으로 지구에서는 자유낙하 운동이 되는데 아무 힘을 주지 않다가 얘 갑자기 이렇게 살짝 놔 떨어뜨리면 여기가 이제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힘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힘을 한 번만 딱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손에서 처음에 추진력 주려고 딱 힘을 줘 갖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힘을 주고 있지 않잖아요. 고런 거 말고 지구가 계속 얘가 떨어지는 내내 힘을 준단 말이에요. 고럴 때 속력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래서 지금 지우개가 어떤 지 이지우개였어.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네. 힘을 받는 내내 속력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1초에 9.8씩 늘어나더라. 자, 1초에 9.8씩 늘어난다는 요 값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했었죠? 저번에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G R제곱분의 MM 이게 지구와 물체 사이의 만유인력인데 그 지구와 물체 사이의 만유인력을 측정을 할 때 이 G값, 중력 상수, R, 지구의 반지름, 지구 질량 이 값이 온전히 계산해 보면 9.8 정도 된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그 9.8이라는 값이 바로 물체가 힘을 받아서 움직일 때 변하게 되는 속력값, 변하게 되는 속력값, 즉 시간당 속력 변화, 속력 가속, 그 속력 변화량이라고 해가지고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근데 시간당 속력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속력이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보통 우리가 저번에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걸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해야 된다 했어요. 그쵸? 이렇게 곡선으로 나오면 일정하다라고 안 그러고 그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 속력, 시간 그래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데요. 이때 1초에 9.8씩 변하고 있고 얘 왼쪽에 있는 것처럼 거리의 관계를 한번 보자면 이 거리는 바로 아까 등속일 때처럼 속력과 시간 그래프에서 그 아래쪽이 거리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요 삼각형에 해당하는 면적, 요 면적이 얘가 자유낙하 할 때의 거리다라고 했었고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사실 이걸 예전에는 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고 그 공식에 의해서 나온 그런 어떤 도출된 결과물이다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그냥 그 면적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질량이 다른 물체가 서로서로 저항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보면 저항이 있다. 공기에 저항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떻게 된다? 저항을 많이 받는 쪽이 천천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항이 없으면 똑같이 떨어지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여기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모든 물체는 서로 인력이 존재하고 인력이 발생했을 때 친구들이 서로서로 같이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혼자 깃털만 당기거나 쇠구슬만 당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쇠구슬도 지구를 당기고 있고 사실 깃털도 지구를 당기고 있는데 서로서로 얼마만큼의 힘으로 당긴다? 바로 자기 질량의 9.8배 되는 만큼으로 당기고 있더라 이거죠. 자기 질량과 비례해서 그 힘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해요. 그러니까 이 중력이 이 쇠구슬에 작용하는 중력과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이 다른 거예요, 지금. 네. 자, 중력은 서로 달라요. 중력 다르고 그 중력이 뭐라고요? mg잖아요. 근데 그 중력에 대해서 질량으로 나눈 값 있잖아요. 그 질량으로 나눈 값이 가속도였어요. 속도 변화. 그게 어때요? 둘 다 G값으로 나오는 거지. 그쵸? 네. 자, 다시 한번 쇠구슬 질량을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쇠구슬에 작용하는 중력은 그럼 뭐다? mg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mg를 m으로 나눈 값이 G죠. 네. 이게 이 물체의 가속도가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어, 깃털의 질량이 m, 깃털의 중력이 mg, 얘도 mg를 스몰 m으로 나누게 g. 똑같은 가속도를 가진다 이거예요. 지구에서는 모든 물체가 똑같은 가속도를 가져서 똑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왜 보기 힘들까?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그래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등속은 시간당 속력이 이렇게 X축에 나란합니다. 네, 시간축과 나란하다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네, 시간축과 나란하다는 게 이런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네. 자,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문제 한 2개 정도 풀어보고 에너지 차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 중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 등속 운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네, 한번 가뿐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물체가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걸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속력이 일정하죠? 네, 등속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보셔야 돼요. 딱 봤을 때 등속이면서 여기에는 거리가 나타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그래프에서 그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의 면적이 바로 거리에 해당이 됐었잖아요. 그쵸? 네. 그럼 여기서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여기 10 해가지고 100이 되겠죠. 맞습니다.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5초 동안 이동한 거리의 2배이다. 네, 면적이 2배 되죠? 무빙워크는 이와 같은 운동한다. 무빙워크 아시죠? 네, 그 바닥에서 일정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계 장치인데 이게 등속이죠. 속력이 일정하다 하면 좋은데 일정하게 증가한다 하니까 틀린 말이죠. 그쵸? 네. 그러나 속력은 일정하더라도 시간에 따라 거리는 증가를 하죠. 그쵸? 여기에서 거리가 안 나왔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겠죠? 시간당 거리는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이런 보시면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 자유낙하는 힘을 받고 있죠. 중력. 중력을 받으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야 되고요. 또 그런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1번이죠. 네. 참고로 만약에 시간 대 거리 그래프를 만약에 자유낙하에 대해서 그린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곡선 형태로 생겨가지고 이때도 각 점에서 해당하는 기울기들 있죠. 그게 이제 속력이 되거든요. 네, 그 속력이 점점 증가하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거 에너지 파트를 조금 보겠습니다. 일거 에너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세상이 물질과 에너지예요. 크게. 예. 그러니까 절반이 일단 뭔가 물질에 대해서 다룬다면 그다음에 에너지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이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물체에 힘을 줘요. 그리고 그 힘을 준 방향과 나란하게 이동을 시킨다면 그 물체는 어떻게 되냐면 궁극적으로는 에너지를 갖게 되거든요. 예. 우리는 근데 이미 그게 이제 운동 에너지라는 걸 배우긴 했어요. 어, 힘을 주는데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킨다. 그러면 W라는 일을 해준 거예요, 우리는. 그럼 그 일을 받은 물체는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는 게 개념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 또는 중력이 한 일을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소개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면 그게 나중에 그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고요. 반대로 중력이 물체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어떤 속력을 갖게 되면 물체가 어떤 속력을 갖게 되면 갖게 되는 에너지거든요. 속력의 변화가 왜 생기지? 이게 지구가 얘한테 힘을 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힘을 줘서 얘가 떨어지면서 속력이 빨라지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점점 이제 증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위치 에너지 개념을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을 하는데 위치 에너지는요.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킨다. 이게 맞긴 맞아요. 힘을 주긴 주는데요. 그 물체가
힘을 받고는 있는데, 보세요. 내가 얘한테 중력만큼 힘을 준단 말이에요. 엥? 그럼 아래쪽으로 이미 중력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본적인 힘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딱 이 물체 무게만큼 들어 올릴 때 얘는요, 그냥 위치가 변하는 것 뿐이지 얘가 뭔가 힘이 가해진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위치의 변화로 인해서 얘가 나중에 다시 지구의 중력 때문에 떨어질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갖게 된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속력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생기진 않지만 위치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줬어? 또는 이때는 중력이 일을 한 거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자,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일의 정의에서처럼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여기에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과 똑같은 힘 그리고 높이 h 해주면은 요만큼이 중력에 대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mgh. 또 반대로 떨어질 때도 중력 mg 그만큼 높이 똑같아요. 예. 선생님 그러면 내가 h만큼 들어 올렸을 때 그리고 얘가 다시 떨어질 때 하게 된 일도 같고 갖게 된 에너지도 다 같나요? 네, 같습니다. 그 값은 다 같아요. 다만 얘가 올라갈 때 가지게 된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다라고 할 수 있고 내려올 때는 운동 에너지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속력을 갖게 되니까. 자, 요것도 주의하셔야 되죠? 일의 양이 0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스케이터가 이제 스케이트를 타고 쭉 앞으로 갈 때 이 스케이터가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얘한테 주는 힘이 없어요. 사실 처음에는 추진력이 살짝 있죠. 그쵸? 뭔가 추진력을 줘서 앞으로 나가긴 하겠지만 중간엔 힘이 없다 이거예요. 중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되죠? 일을 안 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일을 해주지 않아도 얘가 그냥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무리 힘을 줘도 움직이지 않았어. 그거는 일을 안 한 거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생긴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도 에너지가 생긴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들고 갈 때도 일을 한 게 아니다라고 과학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는 쉽게 말하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고로 일의 단위, 줄과 같은 값을 가지고 또 서로서로 전환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내가 물체에다가 일을 해줘. 그럼 그 물체가 결국에 에너지를 가져. 그럼 그 에너지로 또다시 얘는 또 떨어질 수가 있는데 떨어지면서 또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결국에는. 네. 자, 그래서 서로서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네. 아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했죠? 그때 mgh. 어, 해준 만큼,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를 가지니까 아까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mgh였어요.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 mgh였어요. 그러면 에너지도 mgh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여기 운동 에너지는 조금 생소한 그 어떤 어, 공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얼핏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MV, 그 운동량을 적분한 값이 이런 형태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요거는 따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선생님 아까 지구가 일을 해서 얘가 떨어질 때요. 말하고 얘가 질량이 M이면 떨어질 때 mgh만큼 일을 한 거라면서요. 그쵸?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mgh라고도 할 수 있고 2분의 1 mv 제곱이라고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면 네, 맞습니다. 둘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둘 다 쓸 수가 있으므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 그때그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에너지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다? 이 에너지가 결국에는 떨어지면서 뭔가에 또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 값이 mgh였고 m이 만약에 커지면
나무 도막이 해준 일도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 나무 도막에서는 어떤 게 변하느냐? 나무 도막에 일을 해준다는 건 나무 도막을 붙잡고 있는 이 마찰력 있죠. 이 마찰력만큼의 힘을 주면서 나무 도막을 밀어낸 거잖아요. 나무 이동거리. 네, 이만큼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도 그랬죠. 이 마찰력은 이 추하는 상관이 없다. 처음에 세팅이 된 그대로 그냥 유지가 쭉 될 것이다. 다만 만약에 추가 무거워진다. 라고 그러면 뭐가 변할 수 있다? 네, 이 이동거리가 바뀔 수 있다. 자, 나무의 어떤 움직인 거리가 중요하지, 이 나무와 이 원통형 나무와 여기 이 스탠드 사이의 마찰력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위치 에너지 mgh는 힘과 이동거리를 곱한 값에서 이 마찰력에 해당하는 힘은 상관이 없고 S만 변하게 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량이 변해? 그러면 이동거리도 변하고 만약에 높이가 변해? 그러면 이동거리가 변한다. 네. 마찰력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만약에 수레의 운동 에너지로 인해서 나무 도막이 밀려났다면 그 나무 도막의 한 일은 여기 나무 도막을 밀 때도 이 바닥과의 마찰력을 주면서 이 힘이 마찰력이죠. 마찰력에 해당하는 힘을 주면서 얘를 밀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마찰력 곱하기 나무 도막이 밀려난 거리가 곧 이 수레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와 같아요. 그러면 수레의 질량이 커지면 여기에서 이 마찰력은 상관이 없고 이동한 거리가 2배.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V가 만약에 2배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V 제곱과 비례를 하기 때문에 밀려난 거리가 4배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쵸? 네. 그래서 속력이 2배가 돼. 그러면 밀려난 거리는 4배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반대로 거꾸로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밀려난 거리가 4배면 즉 한 일이 4배. 즉 운동 에너지가 4배 차이. 그러면 속력은 오히려 음, 루트 4배 해가지고 네, 2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꾸로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영상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문제 16번 보시면 정지해 있는 질량 4kg짜리 물체에다가 20N의 힘을 작용을 합니다. 해서 얘가 움직인다면 얘가 그 마찰력을 이긴 거겠죠. 네. 그래서 이동을 시켰다. 자, 그랬을 때 10m 이동한 순간의 속력이 얼마가 되겠니?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물체에 힘을 주고 이동을 시킨다는 거는, 이 친구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일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친구가 어느 정도의, 힘으로, 20N의 힘, 그리고 10m를 밀어냈어요. 그게 이제 이 친구가 가한 일의 양인데 그렇게 일을 해주니까 이 물체가 지금 정지해 있다가 속력을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체가 정지해 있다가 속력을 갖게 된 것은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네. 그래서 해준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 에너지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량이 4kg, 그 다음에 약분해서 2, 따라서 V제곱이 100이잖아요. 네. 순간 10m/s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래서 항상 얘가 이렇게 수직하게 뭔가 이동을 해서 말뚝을 박는다던가 뭔가 일을 했다. 그러면 mgh, 미치 에너지가 얘한테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공식을 쓸 수 있고 평면에서 뭔가 움직여서 속력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면은 해준 일 F 곱하기 S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속력을 갖게 했다. 운동 에너지를 갖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9번 문제 같은 거는 보시면은 질량이 지금 2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지면에 닿으려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몇 배일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들이 사실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결론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될 때 위치 에너지가 지금 딱 봐도 질량이 두 배니까 두 배 차이죠. 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두 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순간 공의 운동 에너지는 두 배다. 근데 이런 거 만약에 속력을 물어보면은 운동 에너지가 두 배일 때는 속력은 두 배가 아닙니다. 네. V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루트 2배가 되거든요. 네. 자, 그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어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단어 평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정리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